주말 동안의 이슈들을 정리하고 이번 주 가장 눈여겨볼 소식 정리하는 시사 구말리입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 7일 단행됐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직 간부 인사를 놓고 정치권 공방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사장급 이상 간부 26명에 대한 인사인데 예고가 됐던 인사입니다만은 평가들은 또 상반되고 다양하네요. 먼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1년 전에 윤석열 총장 중심으로 편중됐던 인사가 아닌, 그러니까 특수부, 공안부 등에 편중됐던 인사를 형사부나 공판부 중심, 그러니까 인사 승진으로 균형을 잡아주는 인사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1년간 윤 총장이 검찰을 이끌어온 것에 대한 평가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간 윤 총장이 만약에 이 검찰을 잘 이끌어왔고 수사를 잘했다면 이런 인사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정치적 수사나 무리한 수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 논설위원께서는 글쎄요, 수사를 잘했냐 못했냐는 평가가 엇갈릴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난 1월 달에 추미애 장관이 임명된 이후에 벌써 두 번째 인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한 6개월 만에 또 검사 인사를 또 한다는 게 과연 인사라는 게 이렇게 자주 있어 되는 것인지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이 절차상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검찰청법에 사실은 이제 검찰 인사를 검찰총장과 협의해서 하라고 한 이유는 사실 추미애 장관이 검찰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인이 정치를 하다가 와서 어떤 검사가 어떤 걸 잘하고 이런 걸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검찰총장이 이제 수사를 지휘하는 측면이 있고 또 그동안 검찰에 쭉 해왔기 때문에 그만큼 검찰총장의 이제 의견을 존중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번 인사를 보면 검찰총장과 면대면 협의는 하지 않고 일단 서면으로 간단하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윤 총장의 의견이 전혀 안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지금 이야기로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받아지는데 과연 그러면 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안 받아들이고 누구 의견을 받았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 이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가 항상 인사에서는 이제 신상필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즉 잘한 게 있으면 상을 주고 못한 게 있으면 벌을 주는 게 기본인데 근데 이번 인사를 놓고 보면 그동안 논란이 됐던 수사와 관련해서 사실은 수사를 제대로 못한 인사들이 대부분 다 승진 인사를 했고 또 주요 요직에 가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게 무슨 신상필벌인가라는 문제. 또 하나는 우리 검찰이 그동안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지역 편중 때문에 이 지역 어떤 탕평 인사를 많이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조직 마찬가지 간에 특정 지역에 편중한 인사를 할 경우에 특히 요직을 특정 지역 출신들이 이제 장악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보면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는 그 영남 인사들이 다 장악을 했었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특정 지역을 탕평 인사를 그동안 꾸준히 노력을 해왔어요. 근데 이번 인사를 보면 지난 1월에 이어서 검찰의 4대 요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또 검찰국장, 반부패부장, 공공수사부장. 네. 4명이 다 같은 지역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전체적으로는 지역 균형을 이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식의 핵심 요직에 과연 어떤 특정 지역을 두게 될 경우에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 내에서 나머지 검사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상당히 저는 좀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박정우 기자는 덧붙일 말씀 있으세요? 네. 균형을 잡아준 인사라고 네. 처음에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호남 출신 인사들이 좀 요직에 갔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일각의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 균형 잡힌 인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추미애 장관이 1월부터 강조해온 게 바로 형사 공판 그 지역의 그 주변에 있던 그 부분에 있던 검사들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지난 정권과 과거와는 좀 다르게 승진시키는 그런 것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난 몇십 년 동안은 사실 특수부나 공안부 검사들이 많이 승진이 됐었거든요. 지난번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도 특수부 출신 인사들이 많이 승진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단 말이죠. 검찰 내부에서. 그러니까 이게 검찰 인사라는 게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겠죠. 근데 승진이 안 된 사람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비판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좀 작용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일부 문찬식 그 광주지검장 비롯해서 비판 좀 나오고 있지만 그 비판 나오는 게 오히려 도드라져서 보도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완견 검사 논란이 지금 있었잖아요. 이게 어떤 설정이에요? 네,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8일 검사 출신이죠. 통합당 김웅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에 승진한 검찰 간부들이 가리켜서 정권의 앞잡이, 정권의 심기 경호가 유일한 경력인 애완용 검사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됐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자 민주당에서 당연히 반발이 나왔죠. 판사 출신의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통합당 검사 출신 의원이 이걸 비유라고 하냐. 제발 우리 검사들이 동물에 비유되는 세상을 끝내자라고 썼고요. 변호사 출신인 민주당 김남국 의원도 페이스북에 윤 총장의 측근들이 승진하지 못하면 윤 총장 뜻이 반영되지 않은 인사라고 잘못된 것이고 검찰이 애원형 검사가 득세하는 세상이 되는 것인가. 그럼 윤 총장 측근만 승진하고 검사장 하라는 것이냐라고 반문하면서 김웅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게 격가지로 좀 나간 게 있는데요. 설명을 드리자면 검사 출신의 통합당 권영세 의원이 김남국 의원의 발언 기사를 공유를 하면서 페이스북에 예. 최근 감시견 역할을 해야 할 국회와 검찰이 애완견 역할도 모자라서 호위견, 경비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김남국 의원이 제발 국민 앞에서 막말하는 것만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또 비판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예. 이 논설위원께서는 이 설전은 또 어떻게 좀 보고 지금 계세요? 이제 이게 사실 검찰 인사가 이제 정치적 공방으로 이제 확대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검사도 저희 기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기자도 기사를 잘 쓰는 기자가 회사에서 좋은 자리를 가야죠.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되고요. 예. 검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기자의 기본적인 역할은 저는 권력 감시라고 봐요. 왜냐하면 검사도 마찬가지지만 검사가 왜 검사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악을 어떤 면에서 처벌하기 위해서 검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소권을 주는 거잖아요. 그만큼 어떤 사회적으로 각 영역에 있어서 나름대로 역할이 있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단적인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 서부지검에서 윤미향 의원 사건과 정의연 사건을 5개월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무런 지금 이야기가 없어요. 뭘 어떻게 가타부타 이야기도 없고 또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아직도 소환 조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서울 서부지검 검사장은 지금 고검장 승진을 했습니다. 또 차장검사는 검사장 승진을 했어요. 그리고 되면 서울중앙지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채널A 사건 관련해서 거기에 지금 검사들 간의 육박전도 있었잖아요. 그럼 그 담당했던 지휘선상에 있던 1차장이 어떤 면에서 보면 그에 대한 책임을 좀 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검사장 승진을 해서 이번에 대검 공공수사부 부장으로 갔습니다. 이 공공수사부라는 게 아시겠지만 하는 역할이라는 게 사실은 선거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딴 건 몰라도 이 자리만큼은 좀 현직을 보존해달라. 왜냐. 지금 현재 수사가 사실은 지난 4월 총선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수사의 어떤 공정성과 연속성이 필요하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또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결국은 지금 검사들 간의 신호는 현 정권 수사한 검사들은 다 저렇게 물먹는 게 아닌가, 자천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불안감들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지금 이제 이게 애완견 검사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또 이번에 보면 결국은 과연 그러면 어떤 성과가 있어 실제로 그 정권 관련된 수사와 담당했던 인사들이 잇따라서 이제 좌천하고 또 옷을 벗다 보니 아마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검찰 내부에서도 그 방금 이 논설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잘한다는 것의 의미가 사실 정치적인 상황이라든가 검찰총장이 누구냐, 법무부 장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기준이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 박정호 기자. 예,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건 수사하는 인사들이 승진하고 자리를 꿰차는 그런 현상들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검찰 내부에서도 그런 지적도 있겠지만 형사통으로 주로 교체가 된다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수십 년간 검찰이 변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과거와 단절되는 검찰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호평도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제가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특수통에서 아니 특수통은 특수통 나름대로 하는 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권범죄라든지 또 권력관계범죄라든지 그 당연히 검찰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검사들을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그동안 물론 그 중심으로 인사해온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인사의 균형을 하는 것도 저도 맞다고 봅니다. 네네.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무조건 형사 공판부만 또 저거 할 것이냐. 그 공안부 검사는 다 그럼 자천시켜도 되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한쪽으로 쏠린 것을 어떻게 균형을 잡아주는 건 괜찮지만 또 한쪽에 대한 피해로 가서는 저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여권에서는 전체적인 흐름이 윤석열 총장 퇴진해라. 사실 이번 인사로 인해서 윤석열 총장이 더 고립무원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사실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예 이참에 그만둬라.
뭐 김두관, 이재정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또 목소리를 냈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만둘 가능성은 얼마나 좀 점치고 글쎄요, 계세요? 뭐 지금 솔직히 뭐 이제 윤 총장이 점심 먹으러 갈 사람도 없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검차장에 조남관 전 검찰국장이 임명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또 아마 곧 있을 조직 개편에서 아마 이제 검찰 대검에 있는 차장급들 네. 어떤 인사를 많이 줄인다고 합니다. 예. 그만큼 이제 윤석열 총장의 많은 어떤 수속들을 다 잘라내는 것인데요. 근데 뭐 현재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뭐 그만두려면 진짜 그만뒀겠죠. 뭐 그만두려면 뭐 이런 예. 흐름이란 게 이미 예견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뭐 버틸 거라고 봅니다. 버틸 거라고 보고 결국은 지금 최근에 이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이제 사표를 냈지 않습니까? 물론 부동산 그러하지만 여러 가지 국정에 대해서 이제 왜 그러면 전작 검찰 개혁이라는 게 저는 그 생각이에요. 검찰 개혁을 하려면 당연히 집권 초반기에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이 저는 상대인데 문제는 그때는 예를 들어서 전 정권 수사하느라고 특수부 늘리고 그때는 사실 문물 총장이 특수부 줄이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 특수부 늘려야 된다 해서 특수부를 늘려놨어요. 그래서 전 정권 수사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현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비리가 수사를 하니까 이제 개혁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 진정성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국민적 의문이 있지 않겠어요? 왜냐?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임명할 때 그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현 정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수사를 하니까 이거 왜 이러지? 라고 해서 인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저는 이게 아마 이후에도 굉장히 정치적 논란이 많이 될 것이고 또 공수처 발족과 맞물려서 사실 이제 검찰의 문제가 이제 더 이상 검찰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정치적인 논란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박 기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관둘 가능성 저도 이제 없다고 봐요. 없다고 보고요. 지난 3일 그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법 집행을 강조하는 뭐 메시지를 냈거든요. 뭐 어떤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 집행의 권한을 엄정히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런 발언만 봐서도 그만두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근데 여권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비판하고 있는 거죠. 물론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뭐 나가라 이건 아니지만 말씀하신 대로 김두관, 이재정 의원 포함해서 몇몇 의원들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윤석열 총장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할 때는 검찰 개혁에 방점을 두고 조국 전 장관과 함께 팀을 이뤄서 잘해봐라라고 했는데 봤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는 모습을 봤더니 검찰 개혁의 중요성만 더 부각시킨 그런 일이 되지 않았나라는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난해 그 촛불을 들고 나온 시민들,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똑같다는 거죠. 그 전에 계속 보여왔던. 그러니까 검찰을 개혁하려고 했던 정권의 그 모습을 쭉 보면, 과거를 보면, 아니 검찰이 그 검찰 개혁 얘기가 나오면 살아있는 권력, 이른바 이제 권력자들 수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잘한다 박수를 보내죠. 그러면 권력에서는 또 개혁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반복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뭐 촛불을 들고 나오면서 검찰 개혁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은 계속 그만두지 않고 어쨌든 정의로운 법 집행을 강조하면서 자리를 지킬 걸로 보이고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검찰 개혁이 걸림돌이다 이런 비판을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 의중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마음속을 들어가 보지 않아서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주변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벌써 야당 대선 주자 1위예요. 네. 이건 좀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박정호 기자? 네. 글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버티다가 나가라는 소리는 정치인이 되라는 소리인가요? 그렇게 보십니까? 만약에 여기서 그만두고 나간다면 정치의 길밖에 없는 셈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쉽게 그만두고 정치의 길로 들어서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해석은 통합당 내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검찰 수장으로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통합당 내 주자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 돋보이는 그런 면이 있는데 과연 정치인의 길을 갈 것이냐 여기는 뭐 물음표가 찍히는 거고요. 이런 대선 주자 1위를 달리는 모습은 아마 계속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근데 뭐 윤 총장을 키우는 저는 제일 큰 기여자는 추미애 장관 같은데요. 결국은 윤 총장이 이렇게 부각되는 이유는 수 장관과의 갈등 관계가 부각이 되면서 결국은 윤 총장의 어떤 뜨는 것이고 특히 이제 아마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내년 7월이 윤 총장 임기인데 야권에서는 사실은 뭐 지금 워낙 이제 이게 없다 보니까 후보가 그래도 정치가 또 생물이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상황에 따라서 또 누군가가 또 뜰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전혀 예측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인사
그 폭풍이 하나 더 있을 것 같아요. 검찰 중간 간부 교체가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뭐 이거는 뭐 사실은 뭐 그다지 그렇게 의미가 있다고는 볼 수는 없겠죠. 예, 중간 간부 교체니까요. 예,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폭풍이라고까지 봐야 됩니까? 왜냐하면 이제 중앙지검 1차장과 3차장을 누가 할 것이냐. 예, 예. 사실은 지금 현재 수사가 계속되고 있죠. 3차장 같은 경우는 삼성 사건 관련해서 그게 있고요. 1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한동훈 검사장 사건을 이제 누가 할 것이냐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조직 개편입니다. 이 조직 개편이라는 게 대검에 지금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는데 그걸 지금 추미애 장관이 대폭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이 수사를 지휘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조직을 법무부 장관이 축소를 할 경우에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상당히 좀 떨어질 수가 있고 지금 법 개정에 보면 지난번 법무검찰개혁에서 고검장들을 중심으로 지휘하겠다 이런 안을 내놨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앞으로 검찰총장은 뭐 거의 뭐 행정 서무 비슷하게 이런 지위로 떨어질 텐데 앞으로 이런 부분 관련해서 이제 상당히 좀 논란이 될 거로 보입니다. 네. 자, KBS 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와 시사 구말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또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 그리고 비서실 소속 수석 비서관 5명이 일괄 사표를 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라고 사의 배경을 설명을 했는데 네. 두 분은 어떤 의미로 보세요? 박정호 기자? 저는 종합적 책임이라고 쓰고 부동산 정책이라고 읽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부동산 정책이다. 문제 때문에 이렇게 사표를 내는 상황까지 온 것 같은데요. 민주당 의원들 만나서 취재해 보면 좀 답답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에서 참모진들이 그런 뜻은 아닌데 사실 이게 지난번에 노영민 비서실장의 집하는 문제. 강남 집 한다고 했다가 알고 봤더니 청주 집이었다. 이게 좀 꼬였고요. 또 이번에는 이게 김정은 수석이 잠실 집을 내놨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뭐 2억 넘게 비싸게 내놔서 아니 금매인데 어떻게 비싸게 내놓느냐. 그러니까 이런 게 터져 나오면서 민주당 의원들도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될까 이런 얘기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인사를 통해서 청와대 참모진의 그동안의 어떻게 보면 혼선 이런 걸 정리하고 일신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다라고 민주당 의원들은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비서실장이야 전원 사표를 낸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아시겠지만 예전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 광우병 사태 터졌을 때 그때 일괄 사표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에 참패한다든지 아주 뭐 이런 경우에 이제 내는 것인데 저는 이 시점에서 갑자기 왜 노영민 실장이 이렇게 비서진 5명과 함께 사표를 냈을까? 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정책의 문제라 그러면 정책실이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으면 정책실과 그다음에 내각의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기재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될 텐데 그러면 비서실이 뭐 때문에 문제를 졌을까라는 건 좀 의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실은 이제 이게 정무와 즉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정무적인 부분들에 대한 책임 즉 노무현 비서실장과 김조원 지금 수석 간의 어떤 이런 문제들이라든지 또 전반적으로 대통령 지지도 떨어지는 데 대한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인지 아니면 한편으로 보면 지금 김조원 수석에 대해서 사실은 그동안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집을 팔라고 했는데 계속 안 팔다가 이제 내놨는데 또 잠시를 내놨고 또 2억을 높게 내놨고 네. 그러니까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영이 안 쓰는 거예요. 이제 그 뭐 비서실 내에서. 왜냐하면 두 사람이 동갑이고 사실은 예전부터 좀 사이가 안 좋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 자 이제 어차피 다 나가는데 그럼 대통령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고 결국은 선별 처리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나와 김종원 실장 수석 중에서 선택을 하십시오. 김종원 수석이 나가든지. 왜냐하면 김종원 수석은 또 대통령하고 또 각별하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부동산 문제에 대한 민심에 대한 책임을 자 우리 함께 나갑시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조금의 내부 갈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의심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참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6분이 이렇게 한꺼번에 그러니까 뭐 선별적으로 사실은 문 대통령이 사의를 수리를 한다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6분이 대놓고 아예 다 나가겠다라고 하는 게 종합적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걸로 무마할 수 있는 상황인지 박정호 기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종합적으로 책임진다. 뭐 아까 제가 부동산 대책을 말씀드리면 사의 표명이 곧 책임이다라는 그 등식이 저는 좀 굉장히 뭉뚱그려져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뭐 이 짐을 좀 덜어준다. 저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물론 뭐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인사를 하는 건데 경질하는 거나 뭐 이렇게 아니면 일부 사표내는 게 맞는데 일괄 사표내는 게 좀 이상하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비서실 그 노영민 실장을 비롯해서 각 수석들이 그동안 보여왔던 그런 모습들 예. 여기에 대해 다 뭔가 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 봐서는 좀 바꿔야 될 필요성도 있고 지적도 있었단 말이죠. 예. 뭐 강기정 수석 같은 경우는 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삐걱거렸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 김전 수석 마찬가지고 뭐 인사 문제나 이런 것 관련해서도 수석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종합적인 책임을 진다라는 의미가 있고 이렇게 약간 충격요법처럼 일괄사표를 내면서 좀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환점이 마련됐다라는 거에 의미를 두는 의견들이 준데 이게 중요한 거는 국정 분위기 쇄신을 꾀해야 되지 않습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과연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인지 사이가 만약에 다 수리가 된다라고 하면 이현종 글쎄요, 논설위원. 이게 사실은 국정 분위기 쇄신이라는 게 사실 그동안 보면 그러니까 정책이냐 인물이냐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물로 하면 아주 뭐 새로운 인물들을 좀 내세워서 뭔가 분위기를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 또 정책을 좀 새롭게 바꿔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하마평에 나오는 인사들을 보면 굉장히 회전문 인사예요. 했던 사람들 또 하고 뭐 심지어 김현미 장관이 지금 뭐 비서실장 간다는 이야기도 있고 자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부동산 때문에 책임져서 지금 그런 노영민 시장이 나간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정책에 책임 있는 김현미 장관이 들어온다? 이건 좀 모순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 있다 보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건 왜냐하면 지난번 그린벨트 문제나 정책의 문제 보면 그러니까 청와대 내부에서도 어떤 수석들 간에 또 소통이 안 되는 것 같고 대통령과 또 수석들 간에도 소통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당과 또 이 정부와 또 이 청와대 간에 또 소통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정책을 발표하면 그 며칠 뒤에 또 추가적인 정책을 발표하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자꾸 이제 예를 들어 그다음 또 여당 자치단체장들이 좀 반대를 하고 있고 이게 뭔가 삐걱거리는 움직임인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정책을 일단 좀 저는 바꿀 필요가 있다. 예전에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좀 했듯이 이게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로 좀 방향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인물을 바꾸려면 좀 새로운 인물들 내세워야 되는데 이게 인적 풀이 너무 지금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 됐을 경우에 꼭 결국은 이 사퇴 선언을 했던 게 저는 하나만 하는 그게 되지 않는가 솔직히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 박정호 기자. 근데 뭐 회전문 인사라고 하셨는데 사실 뭐 청와대 비서진은 특히 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쓰는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런 게 계속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하마평에 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김현미 장관이 정말 비서실장 갈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뭐 내각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협치를 하기 위해서 다른 당 의원들한테 뭐 장관직도 제시한 그런 부분이 있긴 했지만 그게 잘 안 됐거든요. 그걸 노력해왔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우리 논소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이게 사실 당에서도 답답해하거든요. 청와대가 힘있게 나가는 건 좋은데 이게 전혀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좀 바뀌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예, 백준호 씨가 이번 사표 제가 보기에는 직책보다 아파트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희영님 책임지려고 한다기보다는 부동산 포기 못함으로 보이는 건 왜일까요? 헝케인님 여야를 막론하고 청와대 인사 국회의원은 집 한 채 남기고 다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정책을 펼치는데 신뢰가 생깁니다. 네, 시사 구말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태훈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이상호였습니다. 내일 오후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